굿모닝. 네, 오늘은요 미국과 캐나다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요 미국하고 캐나다는 뭐 거의 똑같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여기 밴쿠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국경까지, 미국 국경까지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이 미국하고 유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은 역시 그 미국하고 캐나다는 많이 다른 점도 있죠. 그러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같은 점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지역은요 미국 영어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죠. 사용하는 어휘가 때에 따라서 몇 개 다르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는 화장실을 워시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시룸. 저도 처음에 와갖고 워시룸이 뭐지? 그런 생각인데요. 워시룸 화장실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bathroom 또는 뭐 restroom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지역마다 이제 그런 게 다르니까요. 영어는 뭐 대충 미국 영어하고 캐나다 영어는 차이가 없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깊숙하게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호주 영어나 뉴질랜드 영어하고 미국 영어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도 발음을 딱 들어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같은가? 뭐 많은 제도, 뭐 교육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흡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하고 일본처럼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살면 살수록 미국과 캐나다는 다른 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가장 다른 거는 국가의 정체성이죠. 미국은 대통령제를 쓰고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캐나다는 입헌군주제죠. 아직도 여왕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국가를 통치하는 총리 제도를 두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가 둘 다 이제 이민국가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많은 본래 원주민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서 건너온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건너온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역시 이제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뿌리는 사실 영국에 두고 있는 두 나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민국가라는 점은 또 동일하지만 국가의 정체성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 GDP에, 그러니까 전 세계 총 생산량의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세계에는 200 몇 개 국가가 있나요? 250개 이상의 국가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차지하는 세계 총 생산량이 4분의 1 정도 되니까 참 어마어마한 나라죠. 누가 뭐라 그래도 미국은 지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패권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1등 국가, 1등주의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서 미국 사람들은 콧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묘하거든요. 근데 이 캐나다는 조금 다릅니다. 캐나다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캐나다 국민임을 자랑한다는 게 이제 선서할 때 하는 얘기고, 실제로 여기 캐나다 사람들 보면은 그런 느낌 별로 없습니다. 공원 같은 데 가도 이민국가니까 세계 각국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각국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빨리 미국화가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나는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어떤 자부심, 패권 국가의 자부심, 1등 국가의 자부심이 굉장한 나라고요. 반면에 이게 단점도 있습니다.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경찰 국가라는 어떤 그런 모종의 그런 1등의 자부심, 다 좋은데 단점은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1등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적이 많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경찰 국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세계 각국의 그 전쟁 지역에도 이렇게 그 전 세계를 관할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적들이 어쨌든 많습니다. 예, 치열하고. 반면에 캐나다는요, 적이 없는 나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약간 이렇게 빌붙어 사는 느낌? 이게 적당할지는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은 아주 굉장한 경쟁을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 캐나다는요, 별로 그렇게 경쟁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생계를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일한다. 그런 느낌은 별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높고요. 미국보다 훨씬 높죠, 캐나다가. 그리고 많은 것들이 무료 정책을 쓰죠. 가장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의료제도인데요. 미국의 의료제도는 사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는 얘기냐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사고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죠? 그만큼 혜택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올라가잖아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그렇습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내가 만약에 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리고 보험을 어디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내는 돈이 조금일 수도 있고, 우리 자동차 보험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면책금 50만 원만 내고, 그 다음에 5억까지 배상한다, 1억까지 배상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인 배상, 이런 종류가 많잖아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의료보험제도가 굉장히 비싸고, 의료보험이 또 실제로 의료보험이 들어있어도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받는 데까지 최소한 100불 이상은 냅니다. 그만큼 미국은 정말 의료 수가가 비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의료보험을 안 들고 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실 수 있겠죠. 아니, 그 잘 사는 나라에서 의료보험을 안 들면 그러면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그럼 그냥 돈 없으면 죽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특이한 제도는요, 병원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면은 보호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비가 나왔을 때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연대보증인을 꼭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무조건 먼저 해줍니다. 무조건 먼저 해주고, 후정산입니다. 후정산. 근데 그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그냥 파산 선고를 하면 됩니다. 난 돈이 없어서 못 갚는다. 내지는 내가 평생 돈 벌어가면서 갚겠다. 이런 거는 이제 중재 신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백신을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보건소에서 그냥 무료로 많이 해줍니다. 미국에서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보험이 없으면 병원을 쉽게 갈 수는 없겠죠. 질병 치료를 위해서. 현실이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캐나다는, 이게 캐나다는 그 의료제도를 보면 여기가 진짜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요, 2020년도서부터 여기 BC주 같은 경우도 의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의료보험 공짜입니다. 이 캐나다는요. 그리고 이 공짜라고 하는 것은 이제 BC 서비스 카드라고 하는 의료보험 증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성인들은 운전면허 뒷부분이 그런 의료보험 증서가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증서만 갖고 있으면 병원에 가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수술도 공짜, 그 다음에 입원비도 공짜. 단지 이제 약은 보험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제공하는 약은 공짜지만,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돈을 내야지 됩니다. 어쨌든 병원비는 아팠을 때는 이 캐나다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은 철저하게 이게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돈을 낸 것만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공짜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아주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면 CT 찍고, 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펫시트 씻고,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의사들이 여기는 공무원이잖아요, 캐나다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의사들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야간 진료도 하고 아주 정말 속된 말로 피 튀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랄까요, 의료 수준도 많이 높아지죠. 미국이 의료 수가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의료 사고에 대비한, 워낙 이제 뭐 이렇게 고발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고소 고발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대비한 것도 이유가 된다 그러죠. 사실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미국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죠? 우리나라는 세금하고 연결이 돼 있죠. 자기 소득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의 뭐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의료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처럼 완전 무료는 아니고, 또 미국처럼 완전히 자동차 보험처럼 그런 건 아니고, 캐나다와 미국의 절반 정도, 그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 정도가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그 가격 대비 정말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그 다음에 또 미국과 캐나다 같은 점 다른 점, 그러니까 의료 부분이 가장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미국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캐나다하고 미국은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 국경만 딱 넘어가도 도로 폭 자체가 확 달라지거든요. 건물 사이즈도 확 달라지고, 미국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규모가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American Dream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Canadian Dream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캐나다는 부자 되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아서. 근데 가난하게 살기도 힘듭니다. 왜? 다 공짜로 해주니까. 의료 병원비 안 들죠. 그 다음에 교육비 안 들죠. 여기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자들은 전부 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대학도, 미국은 대학교가, 거기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주립대학교는 사립대학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여전히 대학교서부터는 상당히 그 학비가 비쌉니다. 여기는 대학도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비가 쌉니다. 그 유럽 계통의 국가들이 대체로 여러분 독일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공부를 할 사람만 해라. 모두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런 주의잖아요. 그래서 학비가 싸지만 그 졸업하기가 되게 힘들고 박사학위 받기 되게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캐나다도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대학 들어가기 쉽고,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인 말고요. 여기 살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졸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왜? 공부할 생각이 없는 사람 굳이 대학교 오지 말라라는 주의거든요. 반면에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대학 졸업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학 졸업하기가 쉽습니다. 왜? 대학을 빨리빨리 졸업을 해야. 근데 등록금 안 내면 졸업 안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초지일관 돈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캐나다는 좀 살기가 좀 편안합니다.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도 않고요. 단점은 좀 큰 꿈을 가지고 내가 한번 나의 젊음을 되살려서 나의 꿈을 이루겠다. 그러기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젊은 시절 30대, 이때는 한번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시장에서, 그 넓은 세계에서 한번 붙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그 캐나다 영주권자 였을 때도 여기에서 우리 아들딸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등록금 거의 내지 않고 다닐 수 있었죠. 조금만 내고 학비가 적게 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아이는, 아들딸 전부 다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분위기 자체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쨌든 미국은 피 튀기게 하여간 경쟁하고 그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공산품도요 보면은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쌉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물건을 이렇게 수입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를 하니까 그만큼 물건 가격이 쌉니다. 캐나다는 많이 비싸죠. 그래서 뭐 벤츠 자동차 같은 거를 여기 이제 뭐 이민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러기로 오셨던 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한국 가져갈 때요, 캐나다에서 산 벤츠 자동차는 한국에 갖고 가서 사용할 만큼 안 냅니다. 왜냐하면 가격 자체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뭐 세금도 많고. 근데 미국에서 쓰던 차는 한국에 갖고 가도 그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하고 캐나다는 많은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전 세계에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많이 가는데 예에서 뭐 미국, 캐나다도 많이 가고 호주, 뉴질랜드도 많이 가지만 뭐 심지어 뭐 필리핀,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도 이민을 요즘 많이 가죠. 또 뭐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데도 이민을 간다 그래요. 예.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 세계 어디로 이민을 가든 간에 그 지역에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면은 최종적인 이민의 목적지는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용력이 크고 시장이 크고 그리고 교육 여건도 좋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번 눈여겨서 볼 만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언뜻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남아도 보면 베트남, 그다음 뭐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요, 뭐 베트남하고 태국은 각각 그 나라 쓰는 말이 다르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뭐 캄보디아하고 라오스가 뭐가 다르지? 다를 겁니다. 많이 잘 모르거든요.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이유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요, 한국, 일본, 중국 다 그 나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국하고 캐나다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비슷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참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대부분 전쟁은요, 이웃한 나라끼리 전쟁이 나는 거 아시죠? 한국하고 저 멀리 멕시코하고 전쟁 날 일은 없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뭐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이렇게 이웃한 나라끼리 항상 그 갈등이 있잖아요. 전 세계 어떤 나라나 그렇습니다. 뭐 한국이 뭐 태국하고 전쟁 일으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이웃한 나라가 가까우면서도 멀고 그렇게 항상 원수지간이고, 뭐 영국과 뭐 프랑스도 그렇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캐나다하고 미국은 친구 사이입니다. 여기는 그런 갈등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 친한 친구 사이여서 항상 보면은 뭐 미국이 뭐 세계 뭐를 주도한다 그러면 캐나다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적이 없습니다. 이 주변 국가에. 미국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운이 많이 행운의 나라죠. 왜냐하면 미국하고 접경하고 있는 나라가 그 캐나다하고 밑으로는 멕시코인데 전부 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이쪽 왼쪽 오른쪽으로는 바다니까, 그러니까 뭐 접경하고 나라가 없으니까 굉장히 안전한 국가죠.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근데 중국만 하더라도 이웃하고 보면은 뭐 러시아하고 붙어 있고 뭐 한국하고도 붙어 있고 여러 주변에 막 쫙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하여간 그래요. 여러 가지가 복잡하죠.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도 이 패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캐나다는 평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그냥 평화롭게 살겠다, 이민 와서 살겠다,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땐 캐나다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이 밖에도 미국과 캐나다가 다른 점이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되게 많죠. 근데 전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막 쇼핑 채널에서 그 홈쇼핑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가번호가 1번이잖아요. 미국도 캐나다도. 그래서 저게 미국 드라마고 미국 홈쇼핑인지 캐나다 홈쇼핑인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대충 분위기는 캐나다는 미국의 이웃하고 있는 약간 지방 같은 뭐 그런 느낌? 좀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별로 차별 느끼지 않고 살기에는 정말 캐나다가 좋은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오늘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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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